이번 시간에는 카테고리컬 피처, 범주형 데이터를 어떻게 인코딩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라벨 인코딩과 원하드 인코딩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쓰는 인코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외 나머지 인코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면요. 인포를 찍어보게 되면 이 타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id는 int형이고 그리고 뭐 int형도 있고 그리고 street은 object도 있고 그리고 어떤 lot 프론트 lot 프론트는 플롯형이고 이렇게 숫자형과 그리고 오브젝트로 크게 나뉘는데요. 물론 데이트 타임이 있다면 데이트 타임도 별도로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 형 말고 오브젝트 형 말고 이 오브젝트 형을 카테고리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변경할 때는 이런 식으로 as 타입해서 가로 열고 카테고리로 변경하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카테고리로 변환이 되고요. 여러 개를 변환하고 싶다. 그럼 두 개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포문을 돌리시면은 두 개가 카테고리로 변환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 코드를 실행시키고 다시 한번 인포를 누르면은 카테고리 지금 변환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카테고리로 변환하고 나서 모델에 바로 넣을 수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라이트 GBM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카테고리면은 바로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요거는 숨겨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장 빈번하게 많이 쓰는 게 라벨 인코딩입니다. 라벨 인코딩 사이킨런에서 쉽게 불러와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라벨 인코딩 간단한데, 자, 이 두 줄인데요. 제가 보통 우리가 라벨 인코딩 할 때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컬럼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사실상 여러분들도 쓰기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리스트로 콜스에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걸 가지고 포문을 돌려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라벨 인코딩을 진행하는 건데 TQDM 노트북은 뭔가요? 이 TQDM 노트북은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적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잘 돌아가는데 TQDM 노트북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임포트 시켰는데요. 요 라이브러리 적으시면은 쓸 수가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포문을 돌 때 이 포문이 잘 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별만 표시되니까 잘 돌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TQDM 노트북을 감싸서 이 포문을 돌리면은 프로그레스 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100%. 물론 이거는 데이터가 작아서 금방 시작하자마자 100%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데이터가 컸을 때 이렇게 적게 되면은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코드가 좀 지금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복잡해 보이는데요. 일단 요 두 줄이 다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벨 인코딩을 진행하게 되면은 셀스 타입이 지금 WD인데요. 이게 숫자로 변환되는 겁니다. 8. 뭐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노말은 4가 변환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라벨 인코딩을 시켜서 숫자로 되어야지만 모델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로 된 것들을 모델에 넣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원하드 인코딩 이것도 많이 씁니다. 원하드 인코딩 같은 경우는 이 판다스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et dummies 하게 되면은 쉽게 우리가 어떤 컬럼을 원하는 이코딩 시킬 수 있는데 또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쓰는 게 또 실용적일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개를 쓰는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콜스에 리스트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df 안에다가 리스트를 넣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원하드 인코딩 쓰게 되는데 자, getDummy가 반환하는 게 어떤 거냐? 원하드 인코딩 된 결과의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데이터 프레임과 합쳐줘야 됩니다. pd concat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옆에 붙여주는 거죠. 자, 원래 데이터 프레임과 원하드 인코딩 한 데이터 프레임을 옆으로 붙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get dummies 하고 나서 원래 컬럼, 이 셀스 타입의 컬럼이 남아 있어요. 그럼 데이터 중복이 되겠죠. 물론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으시던데요. 저는 일단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할 때는 드롭 해가지고 요 리스트는 삭제하겠다. 해서 자, 이렇게 되면 행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원래 이 셀즈 컨디션이 이렇게 나와 노말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0, 0, 0, 0, 1, 0 노말이 1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드 인코딩은 만약에 예를 들어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여긴 다섯 가지가 있는 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는 거네요. 여섯 가지가 있다 했을 때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뭐 다 패밀리 돼 있다 그러면은 패밀리만 1로 나누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드는 것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만약에 너무 종류가 많다 그러면 사실 쓰기가 좀 힘들어요. 메모리를 차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이런 원핫 인코딩도 빈번하게 쓰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성능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 인코딩이 있는데요. 카운트 인코딩 바로 여러분들 설치를 하신 분들은 바로 쓸 수 있을 건데 혹시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pip install 카테고리 인코더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뭐 콘다는 콘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먼저 설치한 다음에 카운트 인코딩 하는 건데 카운트 인코딩 같은 경우는 빈도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MSG 자,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값 예를 들어서 RL이 있다. RL의 횟수 그러니까 출연 횟수를 숫자로 만드는 겁니다. 1198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카운트 인코딩을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A라는 출연 횟수가 10번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10으로 보는 거죠. 그럼 모델이 큰 수가 또 좋다고 판단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 인코딩도 쓸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랭킹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보다는 사실상 뭐 랭킹을 매기는 방법도 뭐 좋은 방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사이킨런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제가 찾아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왔는데요. 랭킹을 매기면은 어떤 값으로 나오느냐? 자, 지금 로또 아래야. 예. 자, 14, 1, 34. 자, 첫 번째 1등, 2등, 3등, 4등, 34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랭킹을 매기는 그런 인코딩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아직 성능 향상의 효과를 크게 못 봐서 제가 다뤘던 데이터들은 이렇게 적용은 많이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해시 인코딩도 있고요. 그리고 썸 인코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써보시면서 어떤 인코딩이 좀 더 효과적인지를 밸리데이션 나누셔가지고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겟 인코딩, 민 인코딩은 빈번하게 쓰고 있는 인코딩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위에 카운트 인코딩 할 때 그 값을 이미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바로 C2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타겟 인코더 해서 컬럼명을 적게 되면은 타겟 인코딩이 진행이 되고요. 이 보시면은 타겟 인코딩 같은 경우는 그 뭐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타겟 인코딩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캐글에서도 검증이 많이 된 그런 인코딩이어서 이런 것들을 직접 써보시면은 좀 더 효과적인 그런 피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테고리칼 변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